이건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한 6, 7년 전에 대구에서 유사한 사고가 났는데 그때 언론이 대서특필된 게 불량수류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던지려고 뒤로 팔을 빼는 순간 이 뒤쪽에서 터진 거예요. 네. 그게 파편이 얼굴을 다 뚫고 지나갔어. 그다음에 이 손은 나갔고. 그래가지고 내가 대구에 가서 봤는데 네. 의수를 하고 있더라고. 그다음에 여기는 치료가 끝나고 이제 그래가지고 면회를 했는데 야 진짜 그 광경을 보고 나니까 일단 많이 다쳐가지고 안타깝긴 하지만 목숨 건진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수류탄이 바로 뒤에서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군에 수류탄 보유량이 한 50만 발 됐는데 이거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방산비리 그때 뉴스도 엄청나게 나오고 또 이거 불량 수류탄 아니냐 해가지고 공장까지 수사단이 가고 이렇게 되고 나가지고 그 뒤에 처음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투척 과정에서 터진 거라고. 네. 그러면은 이게 인간의 실수로 보기에는 참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 훈련병의 잘못이 아니겠죠. 아니 이게 어떻게 핀을 꽂고 던지려고 할 때 여기 뭐냐 하면은 핀을 꼽아도 안 터지거든요. 이 손잡이를 잡으면. 그렇죠. 이걸 놔야 터지는 거고 그것도 몇 초 뒤에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그런 투척장은 군기가 굉장히 세요. 맞습니다. 사격장이나 이런 투척장 그리고 수류탄 투척 훈련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희망자만 실제 투척하게 돼 있어요. 모의 고무로 된 거 투척이 아니라 실제 수류탄 투척은 네. 반드시 자원자만 하게 돼 있다고.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모든 면에서 제일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법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면 이거는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수류탄 불량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초미의 문제인데 그 교훈을 보고 전수조사까지 해서 개선했는데 또 터졌다면은 이건 거의 방산 비리급이거든요. 오늘 이제 보도 자료를 보면 아니 이게 수류탄을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던져야 하는데 안 던져서 터진 것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개인의 실수나 잘못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매우 의도적이다. 이게 사고가 났으면 어쨌든 훈련 도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들고 있는데 안 던져서 터졌다는 게 핀을 뽑고. 네. 그 이게 김정대 의원 말씀대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데인데 사고가 나서 이 사람도 정말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걸 표현하는 국방부의 방식이 우리는 문제가 없고 개인이 이 수류탄을 잘못 관리해서 된 것인 것처럼 분위기를 이렇게 뿌리는 것은 정말로 국방부가 해야 할 짓은 아니다 이게. 예? 그리고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과거에 사극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얼마나 무섭고 겁납니까? 그거는 단 하나도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압박감, 중압감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이걸 개인이 들고 있다가 핀을 뽑고 가만히 있다가 폭발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지금 군대의 기강이나 이런 관리 방식이 엉터리다. 엉터리. 정말 해병대부터 그러니까 시작해가지고. 지금 너무 엉터리가 많고 사실 우리가 뭐 하나 보도가 나와도 예전에는 다 믿었는데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도가 나오면 오히려 그 반대를 오히려 생각해보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정신 얘기하고 정진석 실장이 뭐 이거 특검법은 옛날부터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예외적인 거에 우리 대통령은 끼지도 못하게 하고 여는 끼지도 못하게 하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지금 있는 이 상황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어쨌든 오늘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결과론적으로는 21대 국회의원이었지만 22대에서 낙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28일 날 이 의결할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관석 의원인가요? 구속되어 있는 그분 빼놓고는 295명이 이번에 국회의원이래요. 그럼 이 중에서 그 민주당 성향 내지는 야권 성향의 의원들을 다 합치면 180명이거든요. 나머지 한 17, 8명 정도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여권에서. 근데 지금 50명이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박지민 의원이 이제 인터뷰하는 거 옆에서 제가 봤는데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로 얘기도 해보고 지금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랬대요. 그래서 28일 날 과연 거부권 행사하겠느냐 이제 이 얘기 나왔고 지금 공개적으로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2의 요구권에 대해서 찬성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안철수 의원하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머지 몇 명이 더 있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낙관론을 펼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이 절대 안 될 거라고 또 볼 수는 없다. 지금 분위기상.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다. 이제 전기한 평론가 알고 계신 거 있죠? 민주당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 설득하고 여당 의원 설득을 해야 되겠죠. 네. 이것은 이제 국민의 힘 내부를 얼마나 민주당이 흔드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게임이고요. 저는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요. 그러니까 제 의결이 다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17명 또는 1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냐. 자, 이게 지금 21대 당선인, 22대 당선인 사이에 국회의원직을 이어가든 이어가지 않든 하나가 일단 있을 테고요. 두 번째,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낙선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나오는 것이 기정사실이죠. 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온다 자, 그랬어요. 그렇게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비윤이라는 위치에서 뭔가 정치적 포지션을 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손을 잡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이 투표에서 어떻게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니까 몇 표가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로 보면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느냐 아니냐 이제 이 문제가 저는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야당은 야당대로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절대 아니다라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의 상황을 면밀히 좀 지켜봐야 하고 특히나 대통령실의 지금 논리가 도무지 국민들로 하여금 이해가 된다고 이렇게 보기 어려운 억지 주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그대로 우리는 가자 헌법정치 위반이다 공수처 수사한다 여야 합의 안 됐다 이 논리로 갈 수 없다라는 게 저는 좀 더 우세하다고 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총선 끝나서 총선에서 그렇게 국민의힘이 패배를 했으면 뭐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처음에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달라졌고 오히려 최혜병 특검도 거부권 행사를 그냥 대통령이 대놓고 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상한 게 그때 총선할 때는 마치 아닌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또 다시 대통령 살려야 된다. 뭐 최혜병 특검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재단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